도로 위는 혼자 달리는 곳이 아니죠. 많은 차량들이 주행하는 곳인 만큼 정해진 약속과 교통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겠는데요. 뭐 별일 없겠지 하고 지킬 걸 지키지 않는 순간 사고는 일어납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사고는 조금 더 빨리 가려는 두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이 하필 동시에 발생하면서 큰 사고가 일어난 경우인데요. 대형 사고를 부른 두 운전자, 뭘 잘못했던 걸까요? 그런 무모한 주행은 처음 본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운전했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데요. 한순간에 얽혀버린 차량들, 무려 석 대의 차량이 충돌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고 묶이는 순간에는 놀래가지고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2차로에 있는 검은색 승용차가 급차선 변경하는 거를 1차로에 달리는 그 SUV 차량이 미처 대응을 못 한 거죠. 그 가드레일이 없었으면 밑으로 추락을 하는 거죠. 두 차량이 부딪힌 충격으로 2차로에 있던 차량까지 충돌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 건데요. 대체 이 차는 왜 갑자기 차로를 바꾼 걸까요? 앞에 가는 흰색 승용차가 빨리 안 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추월을 하는데 1차로에서 온 SUV 차량은 한 80km 이상, 90km 정도 달려오던 속도가 있으니까 미처 제어를 못하고 그냥 추돌 사고가 난 거죠. 이곳은 제한속도 70km인 구간인데요. 하지만 SUV 차량은 그 속도를 뛰어넘어 과속한 겁니다. 너무 무모해 보이죠? 두 차량 운전자의 급한 주행이 결국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답니다. 급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면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유독 차체가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 이 도로를 지날 때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는 제보자. 그런데 그날도 주의를 기울였지만 사고를 당했다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실 너무 놀랐죠. 이렇게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뒤에 승용차가 회전을 하고 있었고 제가 피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저를 덮치게 됐고. 제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로 산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차를 타고 가던 제보자. 그런데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사고가 났습니다. 제보자 차량을 덮친 건 바로 우측에서 온 승용차였는데요. 이 차가 난데없이 나타나는 바람에 피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승용차는 회전하며 달려드는데요. 대체 이 차는 어쩌다가 이렇게 차로를 가로지른 걸까요? 저는 사고 당시에 1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고 2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던 덤프트럭이 차로 변경을 하다가 3차로 주행 중이던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가격하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인 거를 인지 못하고 그냥 충격을 줘버린 거 아닌가. 덤프트럭의 차체가 높다 보니 우측에 있던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한 거죠. 후미를 들이받친 차량은 맥없이 회전했고 제보자의 차를 친 뒤에 중앙선을 넘어가 겨우 멈췄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나 2차 사고는 없었다는데요. 사고도 덤프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마무리됐지만 제보자는 차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한답니다. 뽑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차를 잘라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절제를 하는 바람에 큰 수술이 됐죠. 덤프트럭 기사가 조금만 더 주의를 살피고 차로를 바꿨다면 제보자의 차는 아직 완전한 새 차였겠죠. 항상 강조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대형차 운전자분들은 사각지대에 다른 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차로 변경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그것에 파편이 날아드는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답니다. 일단 사실 겁이 많이 났고요. 다 아수라장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대체 무엇이 제보자를 겁에 질리게 했던 걸까요? 좌회전을 하려고 미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다는 제보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습니다. 반대 차로에서 오던 승합차가 중앙 분리 펜스를 치고 간 겁니다. 도로는 한순간에 난장판이 됐다는데요. 어지간한 속도에는 저렇게 뽑혀나갈 정도로 그렇게 약한 부품들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상대 차량이 얼마나 빨랐으면 저게 다 뽑혀나오더라고요. 100km는 넘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도로에 단단하게 박혀있는 이 중앙분리 펜스가 산산조각이 날 줄은 몰랐다는데요. 게다가 이 차는 중앙분리대의 약 3분의 2가량을 치고 갔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냥 처리도 안 하고 내려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가신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는 운전자. 파편 때문에 파손된 차량 수리비도 제보자의 몫이 됐고 현장 곳곳에는 여전히 펜스의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대체 운전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경찰분들이 다 이제 찾아보시다가 못 찾고 그냥 오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차 옆면의 독특한 문양이 유일한 단서라는데요. 일단 안전을 위해 시청에서 펜스 수리를 마쳤지만 이 또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했어야 했습니다. 도로 위 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됐지만 설마 안 걸리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무면허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왜 그러는 걸까요? 보통 사고가 나면 보험사와 함께 과실을 따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다는데요.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제보자는 버스가 지나간 뒤에 서서히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좌측에서 강한 충격이 가해졌는데요. 이 트럭이 제보자 차량을 친 겁니다. 그 충격으로 제보자의 차는 180도 회전했는데요. 어떤 사고였는지 제보자를 만나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교차로에서 제가 일단 좌회전하는 차량이었고 이제 상대방 차량 직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대 차량이 제 차의 후면을 박았습니다. 차량 뒷부분을 받쳤기 때문에 트럭이 오는 걸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데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교차로 사고였기 때문에 경황은 없었지만 현장에서 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다는 제보자. 그런데 상대방은 좀 달랐다네요. 보통을 보면 바로 이제 현장에 사진 찍고 바로 접수하는 건데 이분은 다짜고짜 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고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제가 과실이 상당했기 때문에 다 물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자신을 동승자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할 말만 하고 떠났답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했다는데요. 제보자가 본 것과 그의 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대화를 나눈 그 사람은 분명 운전석에서 내렸는데요. 동승자라더니 운전자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수상한 건 대화를 마치고 다시 차로 돌아갈 때는 조수석으로 탔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제보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본 뒤에 그 해답을 찾았답니다. 조수석에 사람이 타고 있어요. 분명히 검은색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운전석에서 사람이 바로 나오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사이에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대방한테 연락해가지고 좀 이상한데 혹시 직접 운전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급해서 이제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했고 사실 이제 무면허입니다. 이럴 수가. 운전자를 바꾸어치기 했던 거네요. 업무상 운전을 해야 했던 실제 운전자는 현재 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운전을 하면 안 됐던 거죠. 이처럼 해마다 도로 위는 무면허 운전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적발되는 무면허 운전자만 약 6만 5천 명.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면허가 취소된 2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3번이나 적발됐던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간에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운전을 하려면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죠. 하지만 그들이 왜 자꾸 무면허 상태로 운전석에 앉는 걸까요? 무면허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 능력이 떨어져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운전 능력을 과대평가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장 단속하는 비율이나 횟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나는 안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팽배한 것 같고요. 이러한 무면허 운전자들이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무면허 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에 한몫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데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사고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설마 뭐 나오겠어 그 생각을 하는 찰나에 이 차가 돌아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그 차의 앞머리가 제 눈앞에 있는데 그때는 진짜 백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발생했다는 사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난히 하늘이 맑았던 그날은 두 사람에게 암흑 같은 날이 됐답니다.
바로 갑자기 나타난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인데요. 사고 직후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충격은 강했다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난 걸까요? 그 옆에 갓길에 트레일러 같은 게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덤프 운전자도 그 차량 때문에 저희를 못 봤다고 했었고 저도 그 차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충돌이 막 된 거였거든요. 불법 주차돼 있던 이 차량에 가려져 서로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사고 직후 경찰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답니다. 경찰이 와서 보니까 또 그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여가지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면허가 취소된 덤프트럭 운전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산지 6개월도 안 된 차량이 파손된 걸 억울해할 새도 없이 상대 측에서 계속 제보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쌍방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무면허 운전자에게 20% 정도 과실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담당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면허라는 점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에도 결국에는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은 분명히 고려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과실비로 산정에 있어서 참작이 될 거고 가중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매해 5만 건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 중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집계조차 안 돼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 단속을 하거나 사고가 나는 등 어쩌다가 우연히 적발되는 경우도 많답니다.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한 좋은 방법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차적 조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차량 번호와 운전자를 동시에 확인하고 이를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단속 횟수나 단속 장소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증가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무면허 운전자들 스스로도 무면허 운전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도로 어딘가에 면허가 취소된 채로 몰래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 텐데 말입니다. 이들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전에는 운전을 하지 않도록 사적 조회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서 무면허 운전을 강력히 규제해야겠습니다.